윌리엄 클라인의 사진세계 시작합니다. 80년대 한국 사진에는 세 사람의 이론가가 있었습니다. 서울예술대학 사진학과 윤명신 교수,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한정식 교수, 신구대학교 사진학과 홍순태 교수였죠. 이들 세 분이 8, 90년대 사진이론을 책임졌습니다. 이들 세 분은 각자의 이론적 특징들이 있었는데, 가령 윤명신 교수는 자기 논점이 분명한 편이었고, 한정식 교수는 일본 사진의 논점을 활용한 편이었고, 홍순태 교수는 미국 사진의 논점을 활용한 편이었죠. 저는 대학원에서 세 분 강의를 모두 들은 경험이 있는데, 제게는 윤명신 교수의 사진이론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50년대) 이후 현대사진을 통찰할 때 윤명신 교수는 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50년대는 로버트 프랭크와 윌리엄 클라인을 알아야 하고 60년대는 리 프리들랜더와 게리 위노그랜드를 알아야 하고 70년대는 듀안 마이클과 랄프 깁슨을 알아야 한다고요. 특히 로버트 프랭크와 윌리엄 클라인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했죠. 그렇습니다. 8, 90년대 사진 전공자들은 달달 외웠습니다. 사진학과를 가려는 입시생들도 사진학원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경쟁률도 높고 이론시험, 면접시험이 있었으니까요. 윤명신 교수에 따르면 윌리엄 클라인은 로버트 프랭크와 동급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진이 세고 폭발적이고 강렬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로버트 프랭크보다 현대사진이 빨랐을 뿐만 아니라 더 거치고 자유분방한 스트리트 포토의 명수였다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로버트 프랭크의 영향력이 강했지만 일본에서는 윌리엄 클라인의 영향력이 훨씬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프랭크 미국인과 윌리엄 클라인 뉴욕을 비교하면 바로 안다고요. 윌리엄 클라인은 1926년 뉴욕 브루클린 태생입니다. 그럼 이제 윌리엄 클라인의 대표작 뉴욕부터 보시죠. 윌리엄 클라인은 뉴욕 출신이지만 22살 때부터 파리에서 삽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으로 프랑스에 복무하다가 종전이 되자 파리에 눌러 앉아버리죠. 1948년 소르본 대학에 입학하여 화가 페르낭 레제에게서 추상미술을 배우다가 1952년 밀라노에서 화가로서 첫 개인전을 가집니다. 맨 위에서 보신 추상의 화가 당시 클라인의 그림입니다. 그러던 그가 사진으로 전향한 것은 1953년 보그 편집장 알렉산더 리버만을 알게 되면서입니다. 그렇게 리버만의 권유로 보그 패션 사진가로 변신하죠. 지금 보시고 계신 뉴욕은 사진에 자신감이 생기자 뉴욕으로 달려가서 사진을 찍자는 열정의 결과물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출신으로서 거칠 것 없었던 그는 1954년과 55년 두 해에 걸쳐 뉴욕 거리를 찍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입니다. 관광렌즈로 과감하게 돌진했던 미친 프레임워크였죠. 로버트 프랭크의 미국인이 1955년과 56년의 촬영이었고, 윌리엄 클라인의 뉴욕이 1954년과 55년의 촬영이었으니 시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클라인이 앞섭니다. 따라서 세계사진사가 현대사진의 요소를 전통에 얽매이지 않은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분방한 프레임워크로 규정한다면 클라인이 앞섭니다. 또한 현대사진의 방법론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거칠 것 없는 스트리트 포토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또한 클라인이 로버트 프랭크에 밀릴 까닭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역사가 로버트 프랭크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가 현대사진의 시작과 변곡점을 클라인이 아닌 로버트 프랭크라 규정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8, 90년대 대학원 사진학과 이론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였습니다. 미국 사진사는 이런 답안지를 내놓죠. 로버트 프랭크를 현대사진의 시작으로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무엇보다 현대란 사진을 넘어선 동시대 문화와 정신을 수용한다. 때문에 현대사진의 시작을 로버트 프랭크로 보는 이유는 그가 50년대 비트 문화의 정신성을 아우렀을 뿐만 아니라 이끌고 후대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클라인이 현대사진을 먼저 시도했으면서도 최초라는 타이틀을 놓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뉴욕을 잠시 찍은 단기간의 프로젝트였다는 것. 둘째, 스트리트 포토를 찍다 본업 패션 사진으로 돌아갔다는 것. 셋째, 끝까지 파리에 살면서 뉴욕과 미국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랬으니 미국 사진사 입장에서 클라인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었죠. 물론 이것들은 역사적 판단과 평가의 문제입니다. 클라인의 사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들처럼 이런 사진들은 전례가 없었던 사진들입니다. 거친 입자, 흔들린 사진, 초점, 노출구도 어느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찍은 지독한 영상 언어의 사유화입니다. 특히 클라인이 구사한 레트로 포커스샷은 아주 강렬합니다. 6, 70년대 비버 같은 일본 젊은 사진가들이 로버트 프랭크가 아닌 윌리엄 클라인 사진에 더 열광적이었던 까닭도 강렬함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뉴욕 이후 윌리엄 클라인은 스트리트 포토에서 멀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을 찾지 않았을 뿐 스트리트 포토는 계속됩니다. 지금부터 보실 사진이 뉴욕 이후 주요 도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촬영한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1956년 로마입니다. 1959년부터 1961년 모스크바입니다. 1961년 도쿄입니다. 1956년부터 1980년까지는 파리를 비롯한 여러 도시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도시가 도쿄입니다. 윌리엄 클라인은 1961년에 일본과 연을 맺습니다. 자신의 사진을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일본을 좋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미국보다 일본을 더 방문하고 사랑했던 사진가였죠. 일본 사진사에서 자국 출신이 아닌데도 사랑받은 유일한 사례일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1956년 로마입니다. 천천히 감상하시죠. 이제 보실 사진은 1961년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는 1959년부터 1961년까지 3년에 걸친 작업입니다. 뉴욕보다는 역동성이 덜하지만 그 다음으로 힘찬 사진입니다. 뉴욕 사진과 모스크바 사진이 다른 사진들보다 역동적인 이유는 5, 60년대 냉전시대 양대 진영을 대표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모스크바는 뉴욕보다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뉴욕 사진에 비할 때 모스크바 사진은 한결 숨쉴 공간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용광로였지만 시민들의 삶은 훨씬 넉넉했음을 알 수 있죠. 천천히 50년대 모스크바의 삶을 보시지요.
이제 보실 사진은 1961년 도쿄입니다. 전후 도쿄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특히 자유주의와 군국주의 대립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때였죠.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 때 윌리엄 클라인의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60년대 윌리엄 클라인의 스트리트 포토를 보면 브레송만큼이나 촬영 속도가 빠릅니다. 광각 렌즈로 대상 자체만 보고 밀고 들어가고 초점이 맞거나 말거나 흔들리거나 말거나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모든 게 완벽해야 하는 브레송 사진보다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이 정도 빠른 사진은 이후 게리 위노그랜드 사진에서 나타나죠. 사진 예술의 역사는 윌리엄 클라인을 스트리트 사진가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 말을 들으면 대번에 정색하고 화를 냈습니다. 자신은 뼛속까지 패션 사진가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패션 일을 많이 했지 예술 사진을 많이 한 게 아니었죠. 역사가 지나치게 1955년 뉴욕을 강조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진사는 아무래도 예술 중심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윌리엄 클라인의 사진을 기억하는 것도 뉴욕입니다. 그가 어떤 패션 사진을 찍었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마지막으로 보실 사진은 여러 도시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뉴욕과 로마 그리고 모스크바와 도쿄는 사진집으로 나왔지만 그렇지 못한 도시들은 기타 도시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렇긴 해도 그가 살았던 파리 사진이 가장 많죠.
윌리엄 클라인은 로버트 프랭크만큼 다양한 작업을 했습니다. 1958년에 시작한 언더그라운드 영화가 200편이 넘습니다. 1958년 밤의 브로드웨이를 시작으로 1999년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다큐 영화 및 극영화에서 40년간 다양한 종류, 다양한 분야의 영상과 영화를 제작했죠. 윌리엄 클라인의 사진이 한국에서 선보인 것은 여러 차례지만 제대로 선보인 것은 2023년 5월 삼청동 뮤지엄 한미였습니다. 대표작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작품들을 선보인 역대급 전시였죠. 윌리엄 클라인이 생전에 자랑스러워했던 전시는 2013년 뉴욕 ICP 갤러리에서 개최된 회고전입니다. 지금까지 사진, 그림, 영화를 모두 아우른 1948년부터 2013년까지 생애 전 작업들을 선보인 전시였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파리 사진입니다. 파리에 가면 늘 이 사진을 떠올려 봅니다. 끝으로 윌리엄 클라인의 시간의 초상 보시겠습니다. (50년대) 윌리엄 클라인의 모습입니다. (60년대) 윌리엄 클라인의 모습입니다. (70년대) 윌리엄 클라인 모습입니다. (80년대) 윌리엄 클라인의 모습입니다. (90년대) 윌리엄 클라인의 모습입니다. (2000년대) 윌리엄 클라인의 모습입니다. 2002년 파리입니다. 2008년 도쿄입니다. 2013년의 모습입니다.
2015년의 모습입니다. 2018년의 모습입니다. 윌리엄 클라인은 2022년 향년 96세로 파리에서 작고합니다. 최근 크리스티 경매에 나타난 윌리엄 클라인 카메라입니다. 윌리엄 클라인의 부흥을 알렸던 뉴욕타임즈입니다. 지금까지 윌리엄 클라인의 사진세계였습니다.